홍성은 결석면 원천마을 이장 송영수입니다. 저는 어려서 유복하게 자라면서 아버지와 굉장히 친근 있게 잘 지냈는데,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학교를 간다든가 이럴 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산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비가 오면은 큰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그런 다리가 없어가지고서 부모님들이 꼭 나와서 업어서 건너놔주고, 또 학교에서 오려면 겨울 같은 데는 영정물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추워가지고 우리는 항시 오다가 양지 바른 곳에서 좀 몸도 녹이고 놀다 이렇게 집에도 오고 했어요. 하고 이제 시골에서다 보니까 집 뒤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시골 아이들과 그래서 여름에는 수영도 하고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면서 얼음구멍 뚫어가지고 붕어도 잡고 이런 일을 하면서, 또 겨울 같은 데는 산에 가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아니면 생솔까지 꺾어서 누가 연기가 더 많이 높게 올라가나 이런 시합도 하고,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제가 중학교 가서는 그런 대로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홍성고등학교 간다고 원서를 가지고 왔다가 홍성고등학교를 안 가고서 실업계인 농고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농고에 가서도 1학년, 2학년까지는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3학년 때는 그쪽 조금 못났다거나 못됐다거나 하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는 저참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맨날 어디 도로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는 학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그래도 경찰이나 해볼까 하고서 꿈을 가지고 우리 때만 해도 전경을 시험을 봐서 갔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서 홍성경찰서에서 3년이란 근무를 하면서 경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극구 말리더라고요. 왜 다 놔두고 남이 앉는 욕을 먹는 직업을 선택하느냐고 엄청 말리셔가지고, 어떡하다 이제 결성 면사무소에 가서 이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봉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활도 못하고 해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 생활 조금 하다가 내려와서 시골에서 펜트 가게라고 이제 또 하나를 차려서 했는데, 나는 기술이 없고 사실은 기술자가 자기를 항시 축해 세우면서 자기는 못 얻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만두자 해가지고서 저도 이제 가게를 손해 보더라도 문 닫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부에 우체국을 가가지고 집배를 또 94년도까지 집배를 하다가 저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3년여 병원 생활을 하면서 퇴원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집에서 시골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하니까 어느 날 집사람이 아들 둘을 다 데리고 홍성으로 나가버렸더라고요. 나가서 월세방 얻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 전화도 집이 없었고 엄마네 집이 전화가 있었는데 엄마가 와서 야 누구 애미가 전화 왔더라. 이따 와서 전화 좀 받으라고 이렇게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전화를 받는데 나는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니까 나가야겠다고 나보고 올라오고 말라면 말으라 해서 이제 홍성을 나가게 됐어요. 가가지고서 작은 아마나 청솔 아파트 하나 장만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청솔 아파트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치킨집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부부간이 장사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서로가 조그마한 걸 가지고도 미루다 보니까 싸움이 되고, 그래서는 이제 그 당시에 조경 자격증도 있었고 토목 자격증도 있고 있는데, 그거 갖고 뭐 안 해가지고 이제 서울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고압가스하고 고압가스 설비 자격증을 따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2000년에 이완 가스회사에서 근무를 2010년 2월까지 하고서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 이제 토목하고 조경하고 특수 방수 이런 걸 가지고서 그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봉급을 잡으니까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리익이더라고요. 거기서 월급을 잡아놓으니까 그 연 3,700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그 농사 짓는 데 직불금이라든가 농민수당이라든가 비료, 상토 같은 거 전혀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 회사를 또 그래서 그만두고서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라는 것은 내가 노력도 있지만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그 세계에서 도와줘야 농사지, 내가 한다고 해서 농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그 당시 하우스 2동을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졌는데, 그 당시에 고추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1,700건이라는 고추를 따가지고, 그 당시에 고추가 25,000원씩 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하우스 값을 다 빼고서 어느 정도 고추를 심다 보니까 또 그 병충해가 많아서 안 돼가지고 그 하우스에다가 그 왕대추를 심어가지고 왕대추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제 하기 싫어서 이제 팔아버리고, 이제 시골에 살면서 야 그래도 조합장이라도 한번 해봐왔다라는 생각에 홍성에 살면서도 결성 농협 이사로 출마해가지고 당당하게 이사가 됐어요. 됐는데 해서 보니까 농협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속이 썩어빠졌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조합장을 한다고 해도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 조합장을 쓰려고 돈도 약간은 준비해 놨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안고서 그걸 가지고 다시 땅을 사게 돼가지고 이제 그 농토를 좀 넓혀가지고 살고 하는데, 시골 아버지가 그 헌집을 옛날에 살던 집을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고칠 바에는 집사람이 아버지 그 돈을 나를 주시오. 그래가지고서 2015년도에 시골에다 집을 짓게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집사람이 아버지가 혼자서 하시니까 살면 얼마나 사냐, 내가 가서 아버지 사는 동안 모시겠다 해서 17년도에 그 결성 시골에 와서 살게 됐는데요. 그 1년 살고서 동네에서 이장을 보라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이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7년째 이장을 하고 있는데, 지가 2018년도 이장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많은 견학을 다녔어요. 마을에 무슨 소득 사업이 될까 하고서 뭐 서산 벽가리 마을 가서 뭐 두부 체험 같은 것도 해보고, 태안 화력발전소도 갔었고, 태안 당진에 있는 그 뭐 열대과일 농장도 견학을 가고 마을민들을 전부 됐고, 그리고 서울 상암동 에너지 드림센터도 2번이나 갔다 왔고, 지리산 허브마을도 갔었고, 뭐 이런 데를 많이 견학을 하고 마을 회관에서 체험도 많이 했어요. 비누라든가 치약이라든가 샴푸, 뭐 소세지, 다육이 같은 이런 거를 마을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가 이장하면서 18년도에 나는 우리 마을에서 그 배당금 주는 마을을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장을 하는데,
후로 이제 마을에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센터가 들어서 했는데, 돼지 축분 가지고서 발효시켜서 메탄가스 가지고 전기 생산해 가지고 전기는 한전위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마을에 내가 달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올해도 저 가구당 80만 원씩 배당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림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아리백이라는 전기를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돼 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 중으로 짓고 있는데요. 요게 500kW짜리인데 500kW짜리가 완성이 되면은 아마 내가 볼 때 가구당 연 200만 원씩, 개인이 아니라 가구로서 연 2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행되면 마을에서 이제 좋을 것이고, 현재 저희 마을은 32가구 51명이 살고 있는데, 2022년도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 마을 전 가구에 3.5kW짜리 태양광 설치를 전부 다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은 봄이나 가을 같은 때는 전기요금을 한 7,000원 정도, 월 7,000원 정도 내고, 여름에 에어컨 돌리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가구당 따지고 보면은 연간 거기서도 전기요금이 전락되는 게 대략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전략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거를 피부로 못 느껴요. 자기 호주머니 현금이 들어야 돈이지, 이거는 내가 전기요금 당연히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내도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마을은 원스프링이라는 그거를 설치를 지금 진행 중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시범 사업으로 나온 건데, 제가 받아다가 하는데, 요거는 센서를 2개를 설치하고 마을에 곳곳에 또 센서가 있고, 마을 해관 중앙에 데이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원스프링이라는 건 집에서 일산화탄소하고 온도하고 습도하고 황화가스가 이제 측정이 돼 가지고 그게 마을 해관으로 전달되고, 또 마을 구석구석에는 아모니아 가스가 채집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아모니아 가스가 많이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지금 냄새가 많이 나니까 창문을 닫아라. 그리고 집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창문을 열고 하라고, 이제 온도가 높으면 온도를 낮춰라, 이런 게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가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게 다 설치가 되면은 아마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게 대개 집에서 사람이 숨을 쉬면은 일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은 일산화탄소가 안 나오고, 사람이 죽어도 안 나오면 일산화탄소가 안 나오니까, 이런 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집이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장이 그걸 보고서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화목하게 잘 지내면서 서로가 잘 따라주고, 저는 이장하면서 마을에 특히 차 운전을 하고 다니려면 꺾기 어려운 데는 전부 마을에 상거리 같은 다 가각 정리를 다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특히 여성분들, 지금은 여성분들도 운전들을 많이 하잖아요. 상거리 같은 가각 정리해 가지고 차를 마음대로 꺾을 수 있게 다 이런 거 해놓고, 마을에 전부 아스콘 포장 덧시기를 다 했어요, 저희 마을은.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데는 참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저희 마을 타이틀을 냉난방 걱정 없고 에너지 자립 마을로 갈 수 있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그 2014년도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을 회관 앞에 큰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에다가 뭐를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수로에다가 하우스 터널을 져가지고 조롱박을 심어가지고, 조롱박을 그 농촌에서 일을 끝나고 나면 여름에 그 마을민들만 모여서 그 조롱박 터널 아래서 그 국수 삶아서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지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점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 오면서 지가 201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걸 더 확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그 연중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와가지고 뭐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조롱박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가지고 그것만 끝나면 조롱박을 다 버렸어요. 버리고 뭐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그 뭐를 지가 해볼까 하고서 찾다가 그 지금도 그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왔던 청용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 공주 살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조롱박을 그 양반이 숙성시켜가지고 말리는 거 이런 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조롱박을 수확해서 맹겨다 한 달 동안 숙성시켜 놨다가 그 조롱박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공예를 만드는데, 뭐 오리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예를 해가지고 그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조롱박 축제를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그 당시 사람이 한 300명 정도 왔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조롱박을 하다 보니까 특성상 여름에 8월 초에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하는 게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서 그 해에는 화장실도 뭐 빌려다 놨었는데 화장실에서 그 사용료를 어떻게 내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 물 양을 가지고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물탱크에 물이 하나도 안 썼어요. 그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먹은 음식이 전부 땀 위로 배출돼 가지고 이런 격도 있었고, 그 조롱박을 함으로써 매년 지금 올해 11회차까지 했거든요. 11회차까지 했는데, 그 하려면은 뭐 우리가 전시도 하고 영상도 하고 아니면 에너지 자립마을이다 보니까 그 체험 자전거라든가 무슨 뭐 태양열 논다든가 음식물로 해가지고서 음식물 그 메탄가스 발생에 가스도 뭐 불도 피워보고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마을민들이 그날만큼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994년도에) 교통사고를 크게 나가지고 그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다리를 내가 주워서 혁대를 빼서 다리를 내가 묶었어요. 차 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을 병원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저 아내가 있어가지고 마누라가 제일로 이제 그 간병하느라고 애썼죠. 애들은 뭐 4살, 5살 했었는데 그 3년이란 그 와서 쫓아다니면서 간병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5층에서 뛰어내린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할 때 그 정도로 했었는데, 그게 그래도 마누라가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현재 지금까지 살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고, 앞으로도 저도 말고 들도 말고 현재까지만 그냥 살았으면 좋겠네. 사랑해요.